여러분들 교재 57쪽에 7장 연력학입니다. 연력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연력학 0법칙 1, 2, 3법칙까지인데 주로 연력학 1법칙과 연력학 2법칙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합니다. 계속 연력학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헤스의 법칙이 나와요. 헤스의 법칙이 연력학 1법칙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연력학 2법칙은 엔트로피와 깁스 자유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58쪽에 보니까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개 내에 있는 분자들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주로 화학 결합의 형태로 저장되는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온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에너지입니다. 내부 에너지를 대문자 E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대문자 U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화학에서는 일반학 수준에서는 대문자 E로 표현하고요. 물리화학의 영역에 가서는 전공화학이죠. U로 표현하고 물리에서는 보통 다 U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내부의 에너지를 이 에너지의 정의에 따라 설명하면 에너지는 일을 하거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정의적으로 말하면 일을 하거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에너지를 형태적으로 따지면은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아니면은 운동 에너지로 다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의 정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에너지의 형태인데, 자, 에너지의 정의와 관련된 위의 공식도 우리가 많이 쓰고 에너지의 형태와 관련된 밑의 공식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너지, 즉 내부 에너지 하면은 항상 저 두 가지 공식을 떠올리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데 우리가 연력학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또는 열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어떤 용기 내부를 우리는 개,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고 나머지를 주위, 서라운딩이라고 표현을 하죠. 개와 주위를 전체를 다 합하게 되면은 이것을 전체라고도 표현하지만 또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우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우주는 개와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는 그 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영역인 주위로 저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이제 개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는 라운드 바튼 플라스크 안에 있는 반응이 일어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개로 봤는데 물질의 질량도 이동할 수 있어요. 질량이 이동할 수 있으면 당연히 열도 출입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열린 개다, 영어로 오픈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개를 닫아놨기 때문에 물질 그 자체는 왔다 갔다 할 수 없지만 열은 표면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개를 뭐라고 합니까? 예, 닫힌 개다.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탄열 용기로 쌓아놨기 때문에 여기 물질들 자체도 왔다 갔다 할 수 없지만 열도 출입할 수 있는 용기, 이 단열 용기죠. 게다가 단열 용기에 의해서 저렇게 완전히 다른 주위로부터 고립이 되어 있을 때 그걸 우리는 고립계다,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은 녹색 볼펜으로 고립계에다가 동그라미 표시 안 하고 적으세요. 유일한 고립계는 우주뿐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온 우주상에서 유일한 고립계는 우주밖에 없어요. 우주 그 자체만 유일한 고립계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고립계라고 가정은 할 수가 있지만 완전히 고립계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인공적으로는 고립계를 완전히 만들 수가 없고 가정은 어때요? 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한길이 미국의 대통령이다. 가정은 뭘 못해.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미국을 어떻게 하겠다. 또는 뭐 조한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가정은 뭐든지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고립계라고 하는 설정들이 나오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다 가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개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보는데 개가 주위에게 부피 팽창에 의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에너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부피 팽창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죠.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겠죠. 따라서 이 일의 부호는 뭐가 될까요? 음의 값이 될 거예요. 일의 부호는. 그리고 개가 만일에 주위로부터 일을 받았어요. 부피 압축에서 일을 받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가 되죠. 내부 에너지가 증가가 되죠. 따라서 일의 부호는 뭐가 될까요? 양수값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개가 주위로 일을 하면은 일의 부호는 음수로 될 테고 그거는 내부 에너지의 변하량 자체가 뭐가 됐기 때문에 음수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가 부피 압축에 의해서 일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되고 내부 에너지 증가되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뭐가 돼요? 양수가 되니까 결국 일의 부호도 양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가 주위로 열을 공급을 했어요.
에너지는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죠. 열을 공급하게 되면 자기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가 되죠. 그것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됐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뭐가 됐습니까? 음수가 됐죠. 그래서 열의 부호 자체는 음수로 표현됐습니다. 개가 만일에 주위로부터 열을 받았어요.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가 됐죠. 그것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가 됐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양수가 됐죠. 즉 열의 출입량이 어떻게 됐어요? 부호가 양수로 표현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에서 어떻게 배우시든 간에 화학에서는 항상 개를 기준으로 해서 일의 부호와 열의 부호를 표현하는데 하여튼 개에서 주위로 빠져나가면은 일이나 열은 전부 다 뭐라고요? 음수예요. 그 다음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주위로부터 자기가 일을 받든지 열을 받으면은 그 열과 일은 부호 다 뭐라고요? 양수 부호로 표현하는데 혹시 물리 교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 간에 여러분들은 물리 표현대로 따라갈지 화학 표현대로 따라갈지를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표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문제를 푸셔야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엔탈피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를 엔탈피라고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내부의 에너지 변화 더하기 P 델타 V를 줄여서 뭐라고 놓기로 약속을 했어요? 델타 H로 놓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양변을 델타로 나눠줬기 때문에 H는 E 더하기 PV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H를 우리는 엔탈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역학에서 또는 열화학에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보통 뭐를 측정해요? 열을 측정해요. 여러분들 혹시 열역학, 열화학을 언제부터 배웠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 열화학에 대해서, 열역학에 대해서 배울 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찬물에다가 뜨거운 금속을 집어넣었어요. 뜨거운 금속을 딱 집어넣으면은 뜨거운 금속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는 내려가죠. 그 다음에 찬물은 온도가 올라가서 결론적으로 두 개의 온도가 어떻게 되더라? 같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배우죠. 그때 이 금속에서 물로 전달된 열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열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 그래서 물의 질량이 몇 그램이고 물의 비열이 얼마인데 물의 온도가 몇 도씩 상승했기 때문에 금속으로부터 물이 받은 열은 이만큼이다 계산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계산했다는 것은 실험적으로 저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렇게 열이 철로부터 이 뜨거운 금속으로부터 물 쪽으로 전달되냐. 이 문제 여러분들 중학교 과학 시간에 많이 풀었었어요. 자, 중학교 과학 시간에 많이 풀었고 요렇게 해서 열화학, 열역학에서는 우리가 보통 측정하는 것이 뭐더라? 열을 측정하더라. 열을 측정하는 공식이 무슨 공식이었어요? 바로 이 공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열이 얼마나 출입이 됐냐, 얼마나 이동했냐라고 하는 열을 측정했고, 그래서 우리가 열을 측정을 하는데, 원래 이렇게 열을 측정을 할 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전개를 했었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거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화학에서 보통 우리가 일이다라고 하는 부피 팽창에 의한 일인데 이 일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P 델타 V다라고 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일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피스톤을 걔가 바깥쪽으로 밀면서 일을 했어요. 바깥쪽으로 자기가 밀면서 일을 하게 되면은 개의 부피는 증가가 돼요? 감소가 돼요? 증가가 됐겠죠? 그런데 자기가 일을 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빠져나갔죠? 빠져나갔기 때문에 일의 부호는 뭐가 될까요? 음수가 됐겠죠? 따라서 이 공식이 성립이 안 하잖아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개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면 이 공식은 1 이퀄 PV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P 델타 V라고 해야 정확한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1이다라고 하면은 P 델타 V로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P 델타 V로 표현합니다. 거꾸로 표현해 볼까요? 만일에 개가 부피 압축에 의해서 일을 받았어요. 일을 받으면은 자기의 부피는 감소했어요. 지금 증가했어요. 부피 압축이니까 감소했죠. 일을 받았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됐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부호가 뭐가 될까요? 양수죠. 근데 이 왼쪽은 양수인데 오른쪽은 음수니까 무슨 부호를 붙여야 될까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부피 팽창 일을 했든지 부피 압축에 의한 일을 받든지 간에 개를 기준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P 델타 V 더하기 Q이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P 델타 V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아,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P 델타 V로 표현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쪽으로 변화를 시키기 전에 한 가지 작업을 제가 더 해야 돼요. 내부의 에너지는 일을 하거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기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변화가 생기고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변화시키는데 이 일이나 열은 델타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일이나 열은 무슨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요? 델타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일, 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P 델타 V이고 따라서 마이너스 P 델타 V를 이항을 하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E 더하기 P 델타 V가 나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P 델타 V이고 만일에 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서 발열 반응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열이 흘러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열을 어떻게 측정해요? 바깥쪽에 있는 물을 채웠을 때 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걸 가지고서 측정한다라고 제가 이미 조금 전에 설명했죠. 요 공식에 의해서 저 얼마만큼의 열이 흘러나왔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건 이제 실험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실험적으로 구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조건에서는 반응 용기의 부피가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부피가 안 바뀌는 거죠. 부피가 안 바뀌는 완전히 캔 형태로 밀봉된 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부피 변화량 자체가 얼마가 됩니까?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열이 출입이 되고 부피가 일정한 조건이기 때문에 델타 V가 얼마입니까? 제로. P 델타 V가 얼마예요? 제로가 되어서 바로 그때 열은 뭐를 측정한 것이다? 내부 에너지 변화를 측정한 것이죠. 그래서 파란 색깔로 박스 표시하세요. 부피 일정한 조건에서의 열은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만일에 부피가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고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부피 변화량이 0이에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죠. 0이 아니고 따라서 이거는 더 이상 심플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열은 그냥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P 델타 V를 그대로 적어야 되는데 내부 에너지 더하기 P 델타 V가 항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기로 복잡하죠. 이걸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놓기로 약속했어요? 델타 H로 놓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58쪽에 오른쪽 열의 두 개의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측정하는 것은 부피 일정 열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그때는 뭐를 측정한 걸까요?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측정한 것이에요. 그리고서 그 밑에 있는 이 그림에서는 부피가 변화될 수 있는 용기이고 부피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일정하더라? 압력이 일정하죠. 압력이 일정한 이 열량계에서 측정하는 열은 압력 일정 열이고 뭐를 측정한 것이라고요? 바로 개의 엔탈피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각각 정리하시기를 부피 일정 조건에서 열은 뭐라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를 측정하는 것. 그리고 압력 일정 조건에서 열은 뭐를 측정하는 것? 엔탈피 변화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 계속 이어집니다.